크리메이커 TV 제7화 3D 프린터와 온도 제1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크리메이커 TV BJ 금빡바입니다. 벌써 9월달이 시작되었는데요. 9월에도 저희는 여전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9월부터는 그 크리메이커 교육장이 전국에 이제 10곳으로 확대가 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좀 크리메이커를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또한 이제 크리메이커 에듀 버전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죠. 제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불과 하루 만에 또 펀딩 목표치를 넘으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펀딩은 10월 13일까지 계속되니 그 유저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이 좀 유난히 더웠죠. 더워서 흔히 어른들이 철삭되지만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안 덥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올해 여름은 가만히 있어도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이 열과 그리고 이제 온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온도와 3D 프린터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3D 프린터는 필라멘트라는 합성 수지를 녹여서 다시 쌓아 올려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온도는 출력물의 품질과 사실 좀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D 프린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온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노즐,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 세 번째는 바로 이 프린팅을 하는 주변 환경 온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림과 같이 이게 노즐 온도가 너무 높아도 그리고 너무 낮아도 문제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PLA라고 하는 게 모두 이제 녹는 점이 같지는 않고 각 제조사마다 심지어는 제조사는 동일한데 이제 색상에 따라 물성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품질을 뽑아낼 수 있는 온도는 이게 다 다르고요, 사실상.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그 값을 찾아주시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프린터를 완벽하게 활용을 하려면 이제 저희 다락몰에서 필라멘트를 구매하더라도 초록색을 쓸 때, 파란색을 쓸 때, 빨간색을 쓸 때 이게 온도 설정까지 조금씩 다 달라야 좀 최적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 외에도 가압출이라든지 압출 불량 이런 것들이 다 온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아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베드 온도 관련인데 3D 프린터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제 히트베드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인데, 히트베드는 출력물이 출력되는 베드판 있죠, 베드판. 여기에 이제 히팅 기능이 되는 것을 말 그대로 히트베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드판에서 열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무슨 기능이냐면 ABS나 PLA 플라스틱 수지 같은 게 이제 열에 의해서 녹았다가 다시 굳어서 쌓이기 시작하면 수축 현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열 변형인데요. 동그랗게 말려있던 것을 열을 가해서 쫙 펴놨는데 이게 식으면 다시 말려 들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히트베드를 사용하면 이제 베드판에서 열이 나면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제 출력물이 쌓일 때 그런 변형이 적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히트베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러한 원리로 그러니까 히트베드를 사용하면 출력물이 출력 도중에 베드판에서 떨어지지 않고 출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참사들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베드, 그러니까 출력되다가 떨어진 거고, 이 오른쪽도 이게 출력물이 중간에 떨어져서 계속 이제 노즐에서는 필라멘트가 나오고 요거는 바닥에 떨어져서 쌓이지 않으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아무튼 히트베드 이런 온도 관련된 게 있고요. 베드 온도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변 온도, 주변 온도로 가스 3D 프린터의 영향을 사실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이게 노즐이나 베드보다 사실상 주변 온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게 우리 이거 크리메이커의 이제
이게 차에 어떤 분이 놓아두셨다가 그 이제 우린 PLA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가 여름에 내부 온도가 한 100도 가까이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녹아서 네,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던 상황인데 이게 뭐 크리메이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좀 프린터들이 그 사철품을 대신해서 그 3D 프린터 출력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뭐 P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4, 50도만 돼도 변형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차 안에나 이런 데 잘못 두면 이런 열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에 따라서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3D 프린터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사람도 똑같잖아요. 뭐 봄이나 가을같이 좋은 날씨에는 뭐 걸으면 그냥 절로 기분도 좋고 네 이런데 뭐 여름이나 겨울같이 너무 덥고 춥고 이러면 움직임이 막 무뎌지고 이렇게 되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즐과 온도가 베드가 그러니까 동일한 온도에 뭐 적합한 필라멘트를 뭐 사용해서 설정값을 적합하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주변 온도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출력물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막 온도가 너무 막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러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3D 프린터 사용에 있어서 온도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는 이해가 가셨을 거고요. 네, 이렇게 그 크게 3D 프린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온도 중에서 사실 그 프린터 사용하는 주변 온도는 이거는 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이제 뭐 그러니까 자기 방에 프린터를 둔다 했을 때는 뭐 여름에는 조금 더우니까 뭐 적절히 에어컨을 켜주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켜주고 하면 온도와 습도 이런 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노즐하고 베드 있죠. 노즐하고 베드 온도는 어떻게 올라가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는 이런 온도 관련 오류들은 또 무엇이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그 노즐이나 히트베드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이제 전기장판이라든지 전기밥솥, 전기다리미, 뭐 전기난로 등 이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전제품들의 원리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그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이게 저항에 있는 물체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합니다. 이게 발생하는데 이때 뭐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뀐다 이러는데 뭐 이론적인 거는 크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게 뭐 전기가 꽂으면 전류는 흐르려고 하는데 저항은 못 흘러가게 하니까 그림 보시는 것처럼 막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어찌됐든 뭐 노즐에 있는 세라믹 히터나 요거 좀 사진을 볼까요? 이게 노즐 요게 세라믹 히터죠. 요게 세라믹 히터입니다. 이게 이 세라믹 히터나 요 베드판 안에도 다 이렇게 저항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U자 형태로 쭉쭉 감겨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잠깐만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전기가 흐르면 이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3D 프린터를 딱 전원을 킨다 해서 이 노즐이나 아까 그 말한 베드에 전기가 바로 흐르는 건 아니고, 자, 우리 바로 램프스 보드를 보면요. 이게 제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게 모스펫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가 달려있어요. 반도체. 여기에 이제 뭐 신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여기서 뭐, 자, 그러니까 문 열어 이러면 전기가 딱 통하고, 닫아 이러면 막히고, 네, 요게 이제 모스펫에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조금은 더 공부를 해보면요, 바로 이 모스펫 반도체는 그 스위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뭐 PID 제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에요. 이게. 그럼 뭐 PID 제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조금 잠깐만 알아보면, 이게 뭐 전자공학을 공부하면 이게 제어공학이라는 학문을 배웁니다. 이때 뭐 PID 제어 이런 검색을 하면 이런 뭐 다이어그램이나 요게 밑에 보면 수식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전자공학 전공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제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는 상당히 잘했는데, 정말 이게 거짓말 같게도
사실 요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설명을 잠시라도 드리려는데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P는 요거 보세요. 자, 요게 비례, 그러니까 P는 비례, I는 요 우리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죠. 요 인테그랄 이라고 하는 이게 적분, D가 이제 미분 이건데, 실제로 미적분이 뭐 전기 제어 뭐 이런 거에 어떻게 쓰이냐에 대한 건데, 뭐 이건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게 잠깐만요. 요거 다음 사진을 보면 잘 보세요. 요거를 보시면 자, 지금 막 변하죠, 그래프가. 이게 P 값이 처음에 바뀌었고 I 값이 바뀌고, 여기다 D 값까지 변형해주면 뭔가 모르게 굉장히 이뻐요. 맞죠? 굉장히 이뻐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K 값이 바뀌면, KP, 그러니까 P 값이 바뀌면 이렇게 조금 빠르게 올라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I 값을 조금 조절해줬더만, 이제 목표치에 바꿔줬는데, 이제 D 값까지 조절해주니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죠. 이게 방금 보신 거랑 같이, 이게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P 값하고 I 값, D 값을 적절히 조절해주면 이게 빠르고 안정적인 상태로 보다 정교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시속 100km 구간 단속 구간을 이제 통과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번은 이게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90km로 갔다가 100km 됐다가 110km 갔다가 100km 됐다가 90km 갔다가 100km 됐다가 다시 110km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고, 자, 2번은 자동차 엑셀을 정말 변함없이 지그시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평균 속도는 100km인데 뭐 차량 연비에는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보다는 2번이 좋겠죠. 이게 2번이 바로 우리 요즘 차에 나오는 크루즈 모드가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PID 제어라는 것이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PID 제어가 3D 프린터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장 큰 이유는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해서 부품 소자들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도 편차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출력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PID 제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프린터 에어를 하면 뭐 200도, 60도 이렇게 히팅이 되는데, 이게 200도, 그러니까 200도랑 60도가 아니고 뭐 198도, 200도, 202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치를 200도, 그리고 뭐 배드는 60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편차가 적어야지만 출력물이 안정적이겠죠, 당연히. 이 PID 제어 요거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는 제가 이제 요게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편에 2편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프린터를 사용하면 온도 관련 에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에러 관련해서도 카페에 문의가 참 많습니다. 맞죠? 첫 번째 에러는 바로 히팅 페일 에러, 두 번째 에러는 서머 런어웨이 에러. 네, 이렇게 두 가지 에러가 있는데, 먼저 이 에러들은 프린터의 온도와 관련된 에러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가열이나 출력물이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과열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대로 나오면 출력물이 망하겠어 뭐 이럴 때 발생하는 에러로, 많은 에러들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에러입니다. 이게 하나의 프린터 보호 장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 에러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냐에 따라서 PID 제어가 올바르게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런 거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저희가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사실 이런 말 잘 안 해드려요. 좀 난해할 수도 있고 어렵고 이런데, 그래도 제가 지금 크리메이커 TV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온도와 관련된 에러가 자주 발생하면 이제 펌웨어에서 PID 값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똑같은 프린터라도 어디에서 쓰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프린터를 이제 딱 받아서 자기 집에서 조립을 하든
교육장에서 조립을 해서 뭐 가지고 오든 어쨌든 간에 내가 딱 프린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곳에 놓은 순간 PID 설정을 발음이 안 되네요. PID 설정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맞는 이야기고, 요거는 뭐 다음 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먼저 히팅페 에러랑 서머 런어웨이 에러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히팅페일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이제 제대로 못 올려줄 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서머 런어웨이는 온도 변화폭이 너무 클 때 이렇게 발생한다고 제가 적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예열을 한다고 적으세요. 예열. 노즐 온도는 200도, 그리고 베드 온도는 60도까지 올라가게 설정이 됩니다. 맞죠? 이게 일정 시간 온도를, 그러니까 200도까지 못 올려주면 히팅페일이나 에러가 뜨는 거고요. 보통 요런 에러는 이제 모스펫이 이제 마탱이가 같던가, 전선 접촉 불량, 뭐 단자에 그러니까 제대로 못 물려놨을 때도 그렇고, 단선, 그러니까 이제 세라믹 히터 선이 단선이 되거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에 선이 납된 데 있는 게 좀 접촉이 불량이거나 이럴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추운 겨울날, 이제 겨울 되면 히팅페일과의 전쟁이에요. 왜냐면 프린터 주변 온도가 낮잖아요. 낮은 데다가 그러니까 뭐 실내 온도가 어떤 분은 뭐 10도 뭐 이런 상황에서 프린터를 쓰면 당연히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열은 계속 가해지는데 자꾸 그냥 주변 온도 때문에 식으면 히팅페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뭐 겨울이나 이럴 때 히팅페일이 자주 많이 발생하는 거고, 서머 런어웨이는 이게 200도까지는 올라갔는데 이게 PID 제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95도, 200도, 205도 이런 정도로 5도 정도 변화폭은 괜찮은데, 이게 뭐 특정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온도가 갑자기 180도 됐다가 200도 됐다가 막 220도 됐다가 이렇게 변화폭이 너무 커버리면 서머 런어웨이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 이제 3D 프린터는 블로우펜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많이 사용하는데, 크리메이커는 뭐 날개펜을 중앙펜하고 동일한 펜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중앙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좀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저희는 그냥 펜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펜이 우리 12V 펜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바람이 세요.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파워로 날개펜을 동작시키면, 그리고 뭐 노즐을 우리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화면을. 자, 요것처럼, 자, 이게 날개펜을 요런 식으로 가깝게 해버리면, 자, 이제 이 노즐 온도를 얘는 올리고 있는데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버리면 이게 서머 런어웨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조금 뭐 각도를 좀 조절해 주시던지, 그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큐라에서 그러니까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날개펜의 파워를 뭐 조절해서 사용하는 게 맞고, 이제 서머 런어웨이는 히팅페일과 반대로 여름에 좀 많이 발생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에어컨을 틀어서 주변 온도가 또 이제 그러니까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던가, 뭐 선풍기를 뭐 쐬고 있던가 이렇게 된다면 프린터 주변 환경이 또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작스레 낮아지면 온도 변화폭이 커져서 이런 서머 런어웨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직접 펌웨어를 보면서 요거 히팅페일하고 서머 런어웨이 요게 조금 어떻게 좀 조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방법은 알려드릴 건데, 사실 손을 좀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이게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을 웬만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온도 관련 이제 프로텍션 에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도 차원에서 뭐 그런 거죠. 막 이런 거를 잘못 손대면요, 뭐 이제 열이 막 무한정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프린터에 불 나거나 이런 거예요. 예전에 막 뭐 중국산 프린터들 이런 것 좀 이제, 그러니까 DIY 키트들 이런 것들이
뭐 불난다 뭐한다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모든 프린터를 접해보아서 그런 건 아닌데 좀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PID 제어라든지 그리고 주변 온도 환경을 이제 일정하게 맞춤으로고, 그 PID 제어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봄으로써 그냥 좀 오류를 잡아주는 게 맞는 이야기인 겁니다. 잘 안 보이죠? 네. 이게 잠깐만 좀 화면을 됐습니다. 자, 우리 컨피그레이션에 보시면요, 먼저 난 너무 그냥 히팅 페일 에러나 뭐랄까요, 서멀 런어웨이, 제가 말이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나 죽어도 싫다, 없애버릴래 하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래로 쭉 내려다 보시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영어 조금만 읽어보시면 다 그냥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 어딨나요? 쭉쭉쭉쭉 내리다 보면, 자, 나와야 될 텐데. 야, 이제 온도값 막 나오죠. 요거는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화면은 볼 거예요. 이게 쭉 갈 건데, PID 세팅 나오죠. 이거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요게, 여기 보시면 요 K값, K값이래 자꾸. P값, I값, D값, 뭐 요거를 그 값을 변화를 시켜서, 네, 제어를 하는 거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두고. 요 있네요. 서멀 러너웨이 프로텍션. 야, 요 있죠. 네. 얘를 보세요. 주석 처리예요. 이게 주석 처리는 요거처럼 요거 슬러시 하면 주석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히팅 페일 그리고 서멀 러너웨이 이런 오류가 안 뜹니다. 이게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프로텍션, 그러니까 요거죠. 그 온도 관련된 프로텍션, 온도 프로텍션 관련된 거를 기능을 쓰겠다 이 말인데, 얘를 주석 처리해버리니까 안 쓰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배드에 관련된 온도 프로텍션에 관련된 거를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석 해버리니까 네, 요거는 사용 안 하게 되는 거고, 요렇게는 하시면 사실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요거 그 어드밴스 항목 들어가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이게 서멀 세팅 있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요 보세요. 요게 이제 보시면 요거 서멀 런어웨이 관련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적혀있죠, 다. 시간. 요거는 그 히스테라시스 값, 그러니까 온도 변화 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초 동안 얘가 온도 변화가 4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제 서멀 런어웨이가 걸리는 거예요. 40초 동안 감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40초 주기로 감지를 하는데, 얘 온도가, 자, 200도 맞춰놨는데, 196도, 204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얘가 한 40초 동안 얘가 그 온도를 넘어서 들쑥날쑥 해버리면 얘가 오류가 발생하겠죠. 오류가. 그래서 얘를, 요 세컨드 있죠. 얘를 80도로 해버린다든지 120도로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얘를 바꿔주면 이제 서멀 런어웨이 오류가 무뎌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 값을 바꾸든지 얘를 온도를 높이든지, 네,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 핫핸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노즐 관련된 거고, 요거 이제 밑에 보이는 게 그 히팅 페일 관련된 오류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20초 동안 얘가 2도 이상 못 올리면 20초 동안 2도 이상 못 올리면 얘가 히팅 페일 오류가 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40초로 바꾸든지 얘 값을 높여버리면 당연히 그 히팅 페일, 그러니까 뜨는 온도 빈도가 작아지겠죠. 네, 요거를 변화시켜주면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배드에 똑같아요. 원래는 요거는 배드가 이제 20초 동안 2도가 변하면 서멀 런어웨이가 뜨는 건데, 얘를 시간을 늘리든지 얘를 그러니까 온도 변화값을 늘려버리면 네, 훨씬 더 무디게 반응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팅 페일 에러도 60초 동안 2도가 못 올리면 히팅 페일 에러라고 뜨던 것을 얘를 바꿔주거나 얘를 높여주면 그 히팅 페일 오류가 좀 무디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오류 코드, 그러니까
뭐 아무리 환경을 맞추고 PID 제어를 맞추고 뭘 다 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 얘를 변화를 시켜 주셔야죠. 그리고 이거 좀 참고할 사항인 게 우리가 그 16칼라 뭐 개발해서 출시한 거 아시죠? 거기에서는 이 값을 굉장히 크게 잡아놨어요. 왜냐면 아예 펌웨어 상에는 사실 얘가 죽어 있습니다. 얘를 그러니까 얘는 죽여버렸는데 뭐냐면 그 노즐이 굉장히 굵잖아요. 기존에 비해서 다이아몬드 노즐이 굵거든요. 그래서 얘가 온도를 이제 끝에 올라가면 이제 표면적도 크기 때문에 잘 식어요. 그래서 온도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200도까지는 올려야 필라멘트도 녹고 섞이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한 190 정도, 190도까지는 그나마 올라가는데 이제 190도에서 200도 올리려고 하면 커요. 크고 팬도 큰 게 달려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네, 얘가 뭐 잘 식습니다. 기존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히터 용량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노즐 세라믹 히터 용량은 똑같은데 더 큰 거를 가열시켜야 되고 또 더 크기 때문에 외부로 접촉하는 면적도 커서 더 잘 식고 이렇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러니까 온도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런 게 바뀌어져 있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거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 값들은 건들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거 펌웨어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히팅 페일이나 서멀 런어웨이 오류를 좀 그 러프하게 그러니까 잘 안 뜨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게 다음 시간에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펌웨어에 대해서 그 PID 제어를 하면서 펌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또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하고 또 PID 제어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큐라 말씀드려요. 큐라 아까 제가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자 큐라는 이거 날개펜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큐라 예, 여기서 큐라 날개펜 조절하는 항목은 어드밴스로 들어가시면 제가 이건데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 쿨 있죠. 쿨 항목에 가시면요. 얘를 보시면 요 파워 값 있죠. 얘가 그러니까 날개펜의 파워 값이에요. 지금 80% 돼 있는데 뭐 파워를 좀 줄이고 싶다 하면 얘를 바꾸시면 됩니다. 뭐 한 60 아니면 40 정도만 바꿔주셔도 되고 뭐 첫 번째 줄은 그거죠. 어느 높이부터 날개펜을 작동시키는 거냐 요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큐라 설정 내에서 그러니까 G코드를 만드실 때 큐라 설정 내에서 날개펜을 조절하실 수 있다는 거 또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좀 많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이게 방송을 자주 찍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지금 뭐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그러니까 자주 하면 말도 잘 나오고 이럴 건데 가끔씩 하게 되니까 아직까지 많이 어설픕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3D 프린터와 온도에 관련된 이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PID 제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